자,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아까처럼 그 상세하게 로그를 남기는 방법은요, 크게 특별한 코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세팅만 추가돼요. 얘가 이름이 이제 log4jdbc라는 애거든요. 얘를 검색을 해서 의존성을 그 build.gradle 파일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도 걸어놨는데요. 최신 버전 1.16. 근데 좀 옛날 거긴 한데 아직까지 잘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그레이드 설정값 갖다가 복사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build.gradle 파일에 직접 추가해 주시면 되죠. 저는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얘도 프로젝트 만들 때 따로 검색이 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마다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설정 파일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log4jdbc.logj2.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이 resources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설정 값은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기존의 MySQL에 썼던 드라이버를 요걸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에서 제가 어제 접속 정보 코드 들을 때 2개 들었었죠. 그래서 기본 구성 값하고 그 다음에 이 log4jdbc가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형태의 값 형태 2개를 드렸는데 어제는 여기 밑에 거 2개가 주석으로 막혀 있고 위에 게 풀려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걸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백 spring.xml이란 파일에서 그 패키지 정보를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패키지들에 대해서 에러가 났을 때 남기는 부분들, 그리고 셀렉트 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디버그, 항상 조회 결과 나오게끔 한 거고요. 불필요한 로고는 오프로 껐어요. 이렇게, 요거 어제 제가 코드 드렸어요. 근데 어제 그 코드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똑같은 로고가 2번 남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 자료를 드리면 여기 어제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게 이제 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으로 드려서 추가하신 코드인데 여기 몇몇 부분에 activity fails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 로그를 처리한 다음에 얘가 클래스 상속계층까지 다 따라가면서 로그를 남겨서 그렇대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지 말라는 옵션이래요. 저도 어제 검색해서 찾은 거고요. 이따가 요거 추가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디파트먼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하는 코드는 예전에 우리가 자바 수업에서 했었던 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석도 다 동일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CRUD. 처음에 데이터 저장. 입력 파라미터는 무조건 대상 테이블을 표현하는 그 모델 클래스 객체. 그리고 리턴도 항상 모델 클래스 객체. 예외 처리도 항상 요거 2개. 모든 애들한테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 에디트 아이템 수정. 파라미터랑 리턴 값 예외 처리 똑같죠? 딜리트. 삭제 같은 경우는 근데 리턴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는 삭제된 개수. 단일 행조회, 한 건 조회니까 모델 클래스 객체. 그 다음에 목록 조회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리스트 형태에 리턴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클래스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석, 여기 메뉴에 있는 주석은 빼고 이걸 만든다라고 만약에 아까 멤버 클래스에 대한 걸 또 만들 거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H 눌러서 디파트먼트만 멤버로 바꾸면 돼요. 학과 이것도 회원으로 바꾸면 돼요. 코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되는 코드들이 나중에 생기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검색어를 전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검색 기능 같은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를 준비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퍼블릭 클래스 디파트먼트 서비스 IMPL 임플리먼트 디파트먼트 서비스를 상속받으면 되죠. 일단은 패키지 자, add on implemented 메소드 넣어주고 패키지 kr.sem. 패키지 지정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메소드들이 쭉 생기잖아요. 여기 안에 하나씩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구현되는 것들도 자바에서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가 생기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코드는 SQL 세션을 생성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스프링은 매퍼를 자바 형태로 만들면 SQL 세션이 내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냥 오토 와이어드로 사용하려는 매퍼 객체만 쭉 받아오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 처리가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자바에서 했었던 DB 헬퍼라던가 아니면은 SQL 세션 팩토리 같은 클래스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코드를 짰다면 int rows는 예전 코드 sql session.insert라고 하면서 department mapper.add item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틀리면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됐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스프링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이거 자체가 매퍼 객체화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바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nt rows는 department mapper.add item 하면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코드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로 들어가던 게 자바 메서드화 됐기 때문에 점 찍으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타가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서비스 안에 add item이라는 메서드 얘를 호출하면 됩니다. add item 여기다가 input. 자, 근데 얘가 왜 메서드를 못 찾을까요? 아, 메서드를 인설트로 만들어놨구나. 인설트.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로우스가 0이라면 처리 결과가 없는 거니까 예외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 안 하면은 좀 전에 저장된 거를 조회해서 리턴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select 아이템으로 조회하면 되죠. 이 서비스 안에서는 굳이 로그를 남기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를 설정을 했잖아요. 걔가 모든 SQL의 실행 과정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동으로 로그를 다 남겨.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나건 말고 로그 안 남겨도 돼. 에러 남은 로그 자동으로 남아요.
그리고 예외 처리를 스로우즈로 이미 컨트롤러한테 떠밀어 버렸으니까 트라이 캐치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게 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에디트 아이템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디팔트먼트 매퍼점 업데이트 호출하고 수정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결과 0이면 밑에 예외 발생시키면 되고 수정된 결과 조회하면 되죠. 딜리트 아이템. 자, 학과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참 좋기 때문에 먼저 지워야 되는 게 좀 있었죠. 일단 학생 지우고 그 다음 교수 지워야 돼요. 학생을 먼저 지워주고 학생을 지우기 위해서 스튜던트 객체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deptno 값을 던져주고 스튜던트 매퍼에 delete by deptno라고 넣어줬어요. 프로페서에서도 delete by deptno라고 넣어줬어요.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만든 매퍼에 이게 없었어요. 아까 매퍼가 대부분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추가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매퍼에 delete by deptno 학과 번호에 의해서 교수를 삭제하는 기능. 그럼 학생을 지울 때는 학생한테 소속되어 있는 교수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학생을 내가 다 내보낼 거야. 학생을 다 지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도 잘리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 스튜던트 set 프로프에노는 널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학과를 삭제하기 전에 과에 소속된 교수 데이터를 삭제 혹은 교수 데이터를 학과에 소속된 학생 데이터를 삭제 교수를 삭제하기 전에 교수에게 소속된 학생들과의 연결을 해제. 그러니까 부모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식 데이터를 지우고 지우는 경우랑 아니면은 부모하고의 연결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로 바꾸는 경우.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프로프에노 컬럼이 널 허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 난널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 설계 과정에서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야. 자,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딜리트 아이템을 할 때 자식 데이터를 사전에 삭제하는 거는 예외 처리 체크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삭제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은 애당초 딸린 데이터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게시글을 삭제할 때는 그 게시글의 자식 데이터인 덧글을 다 지워야 되는데 애당초 덧글이 한 개도 없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에러로 삼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때는 그 결과행을 따로 검사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 데이터 삭제. 그리고 결과가 0이면 삭제된 데이터 없습니다라고 예외 발생시키고 로우스.
데이터 조에는 셀렉트 아이템 호출해주면 되고요. 결과가 널이면은 조회된 데이터 없습니다. 근데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게시판에 글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에러로 삼으면 안 되니까 그냥 셀렉트 리스트만 가지고 리턴. 코드가 되게 단순하대요. 그리고 보면은 대충 어디만 바꾸면 된다가 몇 번 하면 각이 나와. 자, 그럼 이제 프로페설 서비스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페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딸려있는 자식 데이터가 스튜던트밖에 없죠. 디파트먼트는 이 두 개가 다 자식 데이터였는데 교수한테는 얘밖에 없지. 자, add 아이템. 자, 왼쪽이 프로페설 서비스, 오른쪽은 디파트먼트 서비스.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객체, 사용하는 객체만 뭔지 잘 정해주고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에디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객체 잘 체크해주고 어디서 가져올지 잘 체크해주고. 근데 삭제 같은 경우는 참조키 관계가 좀 있으니까 요거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자, 스튜던트 매퍼에서 아까 요거를 점 업데이트 바이 프로프에너로 바꿨었죠. 원래는 그냥 삭제하는 걸로 했었는데 즉석에서 생각이 나서 좀 고쳤어요. 파라미터 잘 체크하고 리턴 타입은 삭제는 항상 인트고, 근데 참조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요것만큼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사용되는 객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get 아이템 별거 없죠. 얘도 똑같죠. get 리스트 똑같고요. 스튜던트를 삭제한다라고 하면 스튜던트는 자식 데이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앞에 들어가는 이런 코드가 하나도 필요 없겠죠. 안 켰다. 지금 켰어요. 자, 요거 서비스 클래스 만드는 법 설명했는데 요 설명 부분이 지금 녹화가 안 들어갔어요. 어려운 코드 아니라서 다행일 것 같고. 자, 서비스를 추가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네. 사실은 저도 집에서 테스트 안 해보고 왔어요. 코드만 다 그 기계 같이 코딩만 하고 왔어. 자, 에러 메시지가 여기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알아보기 좀 힘드니까 로그를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디팔트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뭐 오토 와이어드가 지금 디펜던시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서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제가 서비스 클래스 구성하면서 이걸 안 넣었어요. 이거를 넣어야 오토 와이어드가 작동을 하는 거야. 교수는 넣어놨네요. 스튜던트도 넣어놨고, 아까 디파트먼트를 제가 싹 날려버리고 다시 했죠, 참. 캡처 다시 떠야겠다. 자, 그럼 다시 테스트를 가동을 해볼게요. 자, 다 성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성공이 됐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명시적인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디버그 콘솔 쪽에서 잘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업데이트절에 대해서 SQL문 처리 결과 없음. 왜냐면 지금 여기서 203번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제 DB에 203번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에러 상황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캐치 모드로 묶어놨으니까 얘가 그냥 무사 통과한 거지. 실제로 그래서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한테 알림 메시지 같은 거 보여주고 전 페이지로 튕겨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딜리트를 수행할 때 where절을 쓰죠. 컨트롤러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보통은 이 where절의 조건값은 쿼리 스트링 내지는 패스 파라미터로 받아옵니다.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where절 조건이 안 맞는 거야. 그 말인즉슨 사용자가 URL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상황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주세요 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러가 안 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에러가 나는 것까지도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게 에러를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직접 구현해야 되는 범주예요. 자, 여기 업데이트절 같은 경우는 102번 학과니까 수정된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처리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수정된 데이터 조회해갖고 갖고 왔죠. 수정된 데이터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설트를 했고요. 그러면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가 327번이라고 떴고요. 생성된 데이터를 바로 이어서 하나 조회를 했고요. 밑에는 목록 조회 쭉 들어가 있고요. 프로페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결과 다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이 캐치로 지금 에러가 뜨는 이 상황이 내가 의도한 거에 따른 타당한 에러인가 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삭제할 때
교수 번호를 2020이라고 넣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DB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파라미터 값을 세팅했을 때 DB에 실제로 있는 값을 넣었을 때 관련된 참조키도 잘 처리가 되는가, 그것도 테스트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를 다 한 다음에 컨트롤러와 뷰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페서 매퍼 쪽에도 학과 번호에 의해서 교수를 삭제하는 기능, 이것도 추가가 돼야 돼요. 아까 스튜던트만 보여주면서 요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자, 올려드린 실습 자료에는 디파트먼트랑 프로페서까지만 들어있습니다. 스튜던트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스튜던트는 참조키 관계가 1도 없으니까 3개 중에 가장 쉬워요. 스튜던트는 같은 방식으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제 한 멤버스도 똑같이 구현하세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에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키워드 검색도 넣어야 되고, 검색 기능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해서 리미트절 들어가는 것도 넣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 높은 순정렬, 가격 낮은 순정렬 이런 것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더바이 들어가는 것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이 더 있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에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타겟팅하고 있는지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기능들을 밑밥으로 다 깔아놓고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